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야후 재팬 등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한 소식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올라옵니다. 일본의 새로운 소식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매일 전할 정도입니다. 한국에 대한 스토킹이 심각할 정도죠. 한국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하다 보니 질투도 많고 역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왜곡까지 심각할 정도로 거의 병적인 수준입니다. 이런 심각한 중증의 일본 네티즌들이 갑자기 한국 관련 기사에 몰려왔습니다. 수백 명이 댓글을 다는 등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일이라도 난 것처럼 몰려와서 똑같은 댓글을 달면서 1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일본인들의 중증을 확인할 수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해봤습니다. 7일 와우코리아 뉴스 사이트에서 태풍 10호에 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태풍 10호, 한국에 상륙한 지 4시간 반 만에 일본 해상으로 중부지방은 여전히 강풍의 영향입니다. 기사의 첫 번째 문장도 한국에 상륙하면서 힘이 강해서 약으로 약해진 태풍 10호는 다시 일본해로 빠져나갔다입니다. 내용은 태풍 10호가 오전 9시에 울산에 도착했고 동해 내륙으로 진행했으며 아직 중부지방은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 한국기상청은 아직 강원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사고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입니다. 이런 평범한 기사에 갑자기 600건에 가까운 댓글을 일본 네티즌들이 올렸습니다. 엄청난 일이 터진 것처럼 깊은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일일이 확인한 결과 그래, 일본해가 국제표준 명칭이니까 바르게 잘 사용했다, 칭찬한다. 한국에서도 일본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호감이다. 한국의 보도가 잠재적으로 일본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군. 그래, 이제는 솔직한 것이 편할 것이다. 한국 미디어를 칭찬한다. 일본해라고 사용하니까 훨씬 좋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었구나.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댓글에 1만여 명이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 댓글마다 좋아요 풍년이 날 정도입니다. 600건에 가까운 댓글이 모두 작정한 것처럼 일본해에 관한 것입니다. 기사 중에 일본해로 빠져나갔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신나게 댓글을 쓴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댓글들이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는지 600건의 댓글을 달고 15,000여 번의 좋아요를 누른 네티즌들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실 와우코리아는 야후 재팬의 한국의 뉴스를 소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기관이거나 언론이 아닌 일본 기업입니다. 이렇게 일본에는 한국의 예능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거의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들이 일본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워낙 일본인들이 한국 연예 소식에 관심이 깊다 보니 충분히 사업이 되고 돈도 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지에서도 한국 연예계 소식을 전하면 판매 부스가 늘어날 정도입니다. 만약에 장근석이나 박서준 브로마이드를 주는 경우에는 판매가 폭발적이 됩니다. 최근에는 박진영 프로듀서가 걸그룹 니주 탄생을 주도하면서 연일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박진영의 감동적인 멘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무조건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한국 소식들이 일본의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와우코리아도 그 중에 한 웹사이트일 뿐입니다. 일본인들이 얼마나 한국에 대한 관음증이 심한지를 보여주는지는 검색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야후 재팬에 한국 반응이라고 검색하면 1억 4,100건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의 자뻑에 가까운 해석과 반응은 버라이어티 개국 콘서트처럼 매일 새롭게 올라오고 있으며 한국인도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내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사이트만 수백 개가 될 정도이며 야후 재팬 등 저명한 뉴스 사이트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나름대로 일본에서 유명한 주간 문춘 등의 주간지와 월간지들도 한국 관련 뉴스가 없으면 광고도 안 붙고 운영이 안 된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해외 국가에서 일본이 최고이다, 일본인의 감동을 받았다, 일본에서 살고 싶어서 안달이다 라는 에피소드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만들어서 올리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나 K-방역 등에 관한 기사는 전혀 올라오지 않고 일본의 기술 때문에 세계가 굴러가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이런 관음증을 한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납니다. 네이버에 일본 반응이라고 검색을 하면 가생이닷컴, 일본 반응 저장소 등의 웹사이트가 나올 뿐이고 관련 기사도 간혹 있을 뿐인 등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일본에 대해 질투할 것도 없는 상황이니 반응을 살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의 어리석은 역사 왜곡과 말도 안 되는 도발에 정당한 분노를 표하는 글들이 있을 뿐입니다. 일본인들은 이렇게 한국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 만족과 왜곡을 하는 것이 취미일 정도입니다. 이번 일본 기업체의 와우코리아 기사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정식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뉴스입니다. 오늘자 야후재팬에 올라온 중앙일보 한국 태풍 10호 강타로 2인 행방불명, 월성 원전 중지했으며 각지에서 하천이 범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의 표기법은 다릅니다. 첫 번째 문장이 태풍 10호 하이선이 한국의 제주와 한 부근을 통과해 동해를 따라 강원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인명피해 이외에도 침수와 도로 두절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입니다. 한국의 뉴스 사이트는 분명하게 동해라고 표기를 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을 위해 괄호 안에 일본 명칭을 적어주는 배려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 미디어가 아닌 일반 한류 정보 제공 사이트에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이렇게 요란을 떠는 것을 보면 정말 할 짓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한심한 꼴입니다. 와우코리아는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AISE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한국 관련 뉴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와우코리아 사이트 외에도 와우 K-팝 등 한국 관련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일본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한국과 관련 없는 사업 사이트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와우코리아에서 전한 한국 관련 뉴스들을 보면 중립적으로 전달하려는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와우코리아는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일본해의 북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에서는 동해를 또 일본해라고 표기를 하는 기사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뉴스를 보도할 때에는 한국 정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 국제기관의 의견을 냈다라고 비교적 중립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언론이 한반도 관련 기사에서 일본해를 동해로 정정했다라는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와우코리아는 동해와 일본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와우코리아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이 실수인지 의도적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와우 사이트에서 그렇게 표기한 것뿐입니다. 도리어 일본 네티즌들이 그 기사에 갑자기 수백 명이 우르르 몰려가서 일본해라고 적어줘서 고맙다. 역시 한국인들이 이제 인정했다. 라는 댓글을 적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일본이 역사의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남은 것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질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하든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댓글을 달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키득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중국 화웨이 미국 때문에 15일부터 반도체 공급 전격 차단, 점유율 나락으로 스마트폰 시장 퇴출 시작, 삼성 초유의 반사 이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기업이죠. 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가 15일 발효됨에 따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도 결국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15일부터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사실상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17일이죠.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로 미국의 장비와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사용해 신규로 생산하는 이 반도체를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오는 15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뭐 아시겠지만 현재 사실상 반도체 시장에서 설계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생산 장비까지 이 미국의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없어요. 네, 없다고 호언장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비 소프트웨어든 미국 기술이 안 들어갈 리가 없겠죠. 이 때문에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15일부터 대부분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만에 하나 미국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지만 뭐 사실상 현실성이 너무나 없는 환상 같은 이야기이고, 또 만약 허락을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어느 범주까지 어느 라이센스를 부여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화웨이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화웨이는 현재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 가운데 한 곳이고 SK하이닉스 역시 화웨이가 매출 전체에서 10% 수준의 정도를 차지하는 판매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게 굉장히 큰 고객이라는 것이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이 주력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결국 좀 더 단기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 업체들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 함께 중국과 엮여있는 국내 반도체 회사들도 타격이 분명 예상이 됩니다. 우선 미국에게 된통 당할 수는 없었는지 화웨이는 최근 미국 추가 제재를 앞두고 상당량의 반도체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D램 현물가가 갑자기 상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화웨이가 D램을 비롯한 반도체를 대거 사들여 재고량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고요. 그러나 반도체와 관련된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인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들은 분명 생겼지만 사실상 큰 영향이 없을 확률도 매우 큽니다. 우선 화웨이가 반도체 조달을 하지 못해서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하면 오포, 비보, 샤오미 등 다른 중국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얻게 돼서 판매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자국 스마트폰 사용을 굉장히 독려가 아닌 강요를 하고 있죠.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맞아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악이었던 작년 기준 애플 스마트폰을 쓰면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등 화웨이 제품 사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도 했었죠. 지금도 그렇고요. 이런 나라가 화웨이 판매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다른 중국 기업 스마트폰을 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자국민 시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고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란 거죠. 자연스럽게 중국 스마트폰 생산량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화웨이를 제외하고 말이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의 경우 화웨이의 추격을 받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스마트폰 점유율을 오히려 그 격차를 더욱 벌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폰 부분에서 미국의 제재가 꽤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제재에도 꿋꿋이 버티던 이 화웨이가 드디어 본격적인 제재 악영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의 각종 제재로 스마트폰 생산과 판매에 차질이 빚어지자 협력 업체에 주문하는 부품량을 아주 확 줄여버린 것입니다.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이 화웨이는 내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감하며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폭락할 것으로 예상 중인데요. 우선 대만이죠. 이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화웨이가 올 하반기 출시할 전략 스마트폰 이 메이트 40 시리즈 부품 주문량을 기존보다 30%가량 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모바일 AP와 D램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자 전체 판매 목표량을 하향 조정하고 부품 발주량을 아예 줄인 것이죠. 화웨이의 생산량 감축 움직임은 단순히 메이트 40 시리즈 하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부품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내년 스마트폰 생산량을 올해 1억 9천만 대보다 74% 급감한 5천만 대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실제 올 2분기 전 세계에 스마트폰 5,580만 대를 팔며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사실상 화웨이로의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을 막으면서 화웨이도 더는 공격적인 생산과 판매가 불가능해진 것이죠. 화웨이가 대만의 TSMC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일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화웨이가 대만의 미디어텍이 만드는 이 모바일 AP, 디멘시티까지 뭐 사들이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도 닥치는 대로 사들이면서 재고를 비축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비축 재고도 내년 상반기부터 떨어지면서 화웨이가 본격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애는 쓰고 있어요. 미국의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홀로서기 자체를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우선 구글 안드로이드가 막혔죠. 따라서 자체 운영체제인 하모니 OS를 탑재한 휴대폰을 내년 처음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출시해봐야 판매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쉽지 않다는 것이 팩트죠. 자, 또 하모니 OS를 만들어가지고 팔면 그게 해외에서 팔릴까요? 해외 시장에서 구글 안드로이드를 대신 자체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중국 외 유럽과 남미 시장 등에서 먹힐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양강구도잖아요. 구글 OS랑 그 다음에 애플 이렇게 말이죠. 뭐 거기에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구글맵, 지메일 등 아예 앱 자체가 다운도 안 되고 탑재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질 것이란 말입니다. 당장 현재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9%인데 내년에는 4.3%로 점유율이 아주 급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5%포인트가 단 1년 만에 폭락해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예 퇴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웨이의 이런 몰락의 모습이 사실 예상보다 꽤나 좀 늦게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애국 소비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서든 중국 내수 소비를 바탕으로 어떻게 비비고 해서 어떻게 잘 버텨왔는데 이제 15일부터 시작되는 제재와 내년에 예상되는 모습만